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은 제 아마 뒷모습하고 옆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시면서 제 말씀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 저도 갑자기 오늘 아침에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그래도 옆모습이나 이렇게 앞모습에서 너무 근접 촬영이 힘들어서 뒤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매장에 새벽에 나와서 이 매장, 그러니까 와이프랑 함께 하고 있는 유기농 애들 반찬하고 이유식, 수제입니다. 수제 이유식 관련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막 요리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렇게 또 혹시라도 안에 또 이물질이라든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오늘 작업 다 할 거 끝내고 놓고 이제 설거지하는 모습입니다. 뒷모습이 이렇게 참 듬직하네요. 이렇게 조금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까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떤 말을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속에 있는 얘기를,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또 여러분들도 같이 또 공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같은 또 고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오늘은 노동소득이죠. 지금 이렇게 제 영상을 노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노동소득 또 시드머니 또 투자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면 참 좋을까 이 또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참 대본을 적어가지고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딱딱 말씀드리면 좋은데 방금도 이제 매장에 이제 배달 끝나고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여러분들 안 보시겠지만 5시 40분 정도 됐고요. 관련된 추석 이제 전주 오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참 대본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예전에 영상을 혹시라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제 과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다시 한번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예전에 2006년도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국전력 자회사, 계열사라 그러죠. 관련돼가지고 거기에서 공기업에 13년 정도 근무를 하다 났습니다. 주로 저는 발전소, 전기를 생산하는 공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 공장의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특히 뭐 화력이라든지 이쪽으로 제가 근무를 해본 적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근무를 13년 동안 했었고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 처음에 발령받아서 4년 5년 정도 근무하다가 거기서 차장 이제 대졸 4년차 차장 진급으로 해서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 2년 근무하다가 아주 퇴직하기 전에 경주죠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무하고 나와서 2년 넘게 지금 현재 이 매장에서 와이프랑 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관련돼 가지고 예전에 저는 그랬습니다. 직장 다닐 때 회사원일 때 참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계속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를 뭐 저녁 되면 생산을 하지 않고 아침 돼서 다시 발전기를 돌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365일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발전소의 내부에 있는 이 전력을 생산하는 기기는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에 다니면 참 저도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밤에 또 갑자기 연휴에 또 곧 있으면 추석 명절인데 또 명절 기간에 갑자기 트러블이 생겨서 기계에 문제가 생겨서 담당자들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낮이고 밥이고 할 것 없이 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 일본 후쿠시마 사태라든지 그런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는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직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돈을 많이 주는 이유가 있구나 공기업이지만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제가 또 차장 생활하고 관리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7년 이상 제가 또 차장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관리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쉴 때도 제 마음같이 쉬는 것이 아니고 참 주말에 또 퇴근 후에도 또 한 번씩 또 제가 대구에 지인을 만나러 오거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만나러 왔을 때도 불려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쉴 때 참 이게 편안하게 쉬지 못했던 것이 참 가장 회사를 나오기 그런 이유를 꽂으라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연봉을 많이 주고 모든 직장인분들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저같이 이제 30대, 40대 분들을 참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또 어떤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회사를 나와야 되죠. 내가 뭐 직장인이고 내가 오너가 아닌 이상은 언젠가는 내가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든 아무리 내가 머리가 뛰어나든 실력이 좋든 평가가 좋든 간에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회사 나오기 바로 몇 년 전에 준비를 하더란 얘기입니다.
은퇴퇴직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더라도 뭐 1년 전부터 또 2년 전부터 회사에서 아니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뭐 거기에 맞게끔 6개월 뭐 1년 전부터 퇴직자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보고, 근데 그때가 현실인 거죠. 그때 가서 보니까 와, 나는 열심히 그냥 회사 생활 했는 죄밖에 없는데 나올 준비는 안 됐구나. 또 퇴직금 같은 거 요즘에 아무리 해봤자 넉넉하지 않죠. 또 요즘에 퇴직연금 제도가 운영되다 보니까 일시불로 받는 제도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 연금 형식으로 받는 형식인데 그 돈과 플러스 내가 나중에 60세, 65세 지나서 국민연금과 해봤자 또 배우자가 있다면 두 명이 살기로는 생활비 측면에서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보면 참 나와서도 또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예전에도 어떤 평가 자료를 봤더니만 투자, 그러니까 재테크 투자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노후 은퇴 생활에 여유자금 또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하는 분들이 채 5%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뭐 유튜브 같은 거 틀면 월 1,000만 원을 버네, 시세 차익이 몇 억이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와, 정말 내 빼고 다 저렇게 투자를 잘하는구나, 나 이외에 다 전부 다 저렇게 월세를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10%도 안 되고 5%도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참 언젠가는 우리가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그 바탕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동산으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고 싶으면 분명히 어떤 시드머니를, 그러니까 종잣돈을 만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누군가도, 그러니까 뭐 집에 돈이 많고 부모님이 돈이 많으신 분을 제외하겠죠. 이런 분들 제외하고 그 어떤 직장인이든 그 어떤 머리가 좋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시드머니를 만드는 과정과 그런 시간적인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직장인이고, 저 같은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또 노동소득, 또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열심히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지만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저 잘 나갑니다, 돈 많이 법니다, 저 나름대로 시세 차익도 많이 얻었고 분양권 투자해서 성공도 했고 저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를 성공을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 바탕에는 이 매장에서 주로 제가 열심히 항상 하는, 여기서 이 제가 투자가 메인 업이 아니죠. 저는 새벽부터 이 매장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일반 직장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하는 일은 저는 뭐 이렇게 매장에서 제 나름대로 제 업을 또 계속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또 직장인으로서는 저도 예전에 직장인이었지만 직장인 나름대로 그 회사에서 그 조직 내에서 내가 할 역할과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특히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 요즘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전부 다 뭐 투자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코인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요즘에 또 주식 같은 거. 근데 주식을 하시는 분은 코인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하더라. 그러니까 남들이 추천해서 친구가 이걸 하라 그래서 내 옆에 동료가 이걸 해봐라 해가지고, 솔직히 주식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 물론 뭐 열심히 공부한다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초반에는 시드머니를 만드는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내 노동소득, 내 근로소득으로 인해서 열심히 월급 받은 걸 모아야 되겠죠.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뭐 무조건 뭐 내가 절약해서 뭐 모든 걸 쓰지 말고 모든 걸 막 100원짜리 하나까지 다 아끼란 말씀이 아니고, 불필요한 것에 소비 지출을 통제해야 된다. 뭐 가령 나는 굳이 자동차가 필요 없어, 나는 굳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는 뭐 부모님과 같이 계신 그런 내가 내 집에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충분히 내가 지금 차가 굳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차를 산다거나 내 연봉 이상의 무슨 외제차를 할부나 리스로 사는 이런 방법은,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거 말고 계속적으로 내가 내 월급을 받은 것에 일정 기간 50%, 60% 또는 70%까지 일단은 강제적으로 적금을 해놓던지 해서 돈을 빼놓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되겠죠. 뭐 핸드폰 값을 낸다던가 용돈을 쓴다던가 식비로 낸다던가 이렇게 해서 불필요하게 가소비할 수 있는 이런 최대한적인 내가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것을 3년, 뭐 4년, 5년간 열심히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사이에 반드시 투자 공부를 해야 된다. 또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 사이에 돈을 모은과 동시에 반드시 부동산 공부를 같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투자금이 모임과 동시에 내가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땡겨가지고 같이 모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또 같이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방향성이고 덜 불안한 방법이 아닌가. 오늘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